30년이 넘도록 성인 남성 35명분의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최근 헌혈 정년을 맞은 우리 동네 히어로 허정구 씨를 헬로티비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천년축제 강릉 단오제가 10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원주 지역 유흥시설 등 업소 17곳과 이용객 100여 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느슨해진 개인 방역 의식이 또다시 사회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주 국립전문과학관과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와 춘천, 원주시는 오는 10월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0시를 기준으로 도내에서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원주 4명, 강릉 3명, 홍천 2명, 속초, 삼척 1명 등입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도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3,32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원주 지역 유흥시설 등 업소와 이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원주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유흥업소 방역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했습니다. 원주시는 적발된 업소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사내 생활체육공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사내 중고교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화천군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9일 춘천에 주소를 둔 사내 중고교 교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면 지역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내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원주 국립전문과학관과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투자 부적합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주과학관은 지방비를 부담 과중하고 춘천 첨단산업은 경제성에 의의가 있다며 탈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양 지자체는 오는 10월 중앙투자심사의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가 급감해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데요. 30년이 넘도록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헌혈 정년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성인 남성 35명분의 혈액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해온 허정구 씨를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1985년부터 헌혈을 해온 허정구 씨. 지난 36년 동안 17만 5천 ml로 성인 남성 35명분의 혈액을 사랑 나눔으로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을 살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보다 좀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았지만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하다 그런 계기가 돼서 하게 됐다고. 보다 건강한 혈액을 환자들에게 주기 위해 마라톤과 금주로 몸도 관리했습니다. 자원봉사로 환산해도 1,400여 시간인 허 씨의 정성어린 헌혈은 지난달 361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만 70세로 헌혈 정년을 맞은 겁니다. 코로나19로 혈액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 더욱 값지고 소중했던 허 씨의 사랑 나눔. 혈액원은 마지막 헌혈을 한 허 씨에게 꽃다발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째 혈액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헌혈은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중장년층들이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는 허 씨는 그동안 모은 100여 장의 헌혈증을 기부하며 더 큰 사랑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랑 나눔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헌혈이 힘든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다는 그 자부심 그런 게 좀 생기면은 더욱 더 자주 헌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헌혈.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하는 당신이 진정한 우리 동네 히어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 헌혈. 한 사람의 헌혈로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조남선 본부장을 만나 주요 사업과 헌혈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액을 수혈자에게 안정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15개의 혈액원과 3개의 검사센터, 그리고 혈장분해센터, 혈액수혈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수혈자를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액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관리본부는 당장에 이제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미래에도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의 헌혈이나 혈액 사업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다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혈액은 이게 백신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공혈액 같은 것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만 수혈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 헌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수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헌혈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매년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헌혈자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적십자가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날은 이제 우리가 혈액형 중에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을 발견한 칼 란더시타이너 박사의 생일을 기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3일의 헌혈의 날이라는 걸 또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월 14일에는 저희가 헌혈자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만큼 헌혈자분들이 다시 한번 또 헌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대한적십자사는 강원도에 강원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지사하고 함께 김장 봉사라든지 연탄 나눔 봉사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여기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함께 원주촌이라든지 이런 곳에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또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갖다가 상지대하고 학교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혈액관리본부가 원주에 있고 또 원주가 강원도에 있는 것처럼 저희 혈액관리본부나 대한적십자사는 이 강원도에 있는 도민 여러분과 굉장히 이제는 앞으로 공동운명체로서
같이 이제 상승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원주 그리고 강원도민들과 함께 향후에 어떻게 하면은 그 같이 잘 살 수 있고 서로 그 어떻게 보면 윈윈한다고 할까요?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한적 십자사 그리고 혈액갈본부를 잘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헌혈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멈추지 않았던 강릉 단오제가 10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행사는 다소 줄었지만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혀 세계인들의 참여를 다양화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오방색의 긴 천들이 남대천을 물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식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등 저마다의 소원도 담겼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행사들로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합니다. 축제의 맥을 이어가며 발전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단오제의 슬로건 가운데 변함은 없고 변화는 있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단오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또 시대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설치미술로 선보인 오방색 천을 가방으로 재활용하는 등 예술과 환경의 중요성도 알립니다. 이와 함께 단오굿과 관노 가면극 등을 강릉 단오제 공식 유튜브와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생중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릉 단오제 사상 처음으로 단오장에 소원등 터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접수한 소원등 2,000개가 밤에 환하게 불을 켜게 되고요. 이것 외에도 조명과 어떤 설치 미술을 활용한 화려한 볼거리가 제공이 됩니다. 이 밖에도 10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지는 축제는 강릉 사투리 대회와 다양한 전통 공연 등을 통해 천년축제 강릉 단오제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농촌 지역 쌈짓돈을 노린 사행성 게임장 2곳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9일 횡성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70대와 현금 100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개조된 게임물을 사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 마을버스 기사가 자격증 없이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춘천시는 노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운전자가 버스 운전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이틀 동안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종 대형 면허가 취소되면 버스 운전 자격증도 함께 취소되지만 교통안전공단과 춘천시의 행정착오로 2016년 대형 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의 버스 운전 자격증은 취소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주식회사 춘천시민버스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LGU+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또 교통정보 수집과 주요 관광지 교통정보를 제공해 스마트 신호 제어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등의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를 위해 외교력 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9일 밤 10시 30분쯤 동해시 대진항 방파제에서 바다로 추락한 34살 A씨가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대진항 방파제 부근에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산책 중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했다고 밝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